종합주가지수가 8개월째 월봉상 양봉을 냈다가 지난 7월 달에는 결국 9개월째 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께 8월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조현주 연구위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8월 달 전반적으로 보기 전에 미국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7월 31일이죠. 거기까지 미국의 정부의 부채 한도 상환 유예 기간이 만기가 지났죠? 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미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향 조정의 합의가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는 상향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재무부 자체에서 돈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점에서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르면 9월쯤에는 부채 한도를 올려야 되는 시점이 올 것 같고요. 늦으면 한 11월까지는 자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당장의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미국 증시 보면 경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실적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인데요. 일단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계속 이루어질까요?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을 보시면 예상치를 하회했고 미국 고용지표라든가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도 오늘 밤에 나올 텐데요. 아직까지는 시장이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그럼 경기가 막 뜨거운 수준까지는 아니고 여전히 좋은 수준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경기의 호조세보다는 이제 실적이 견조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월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이 나오기도 어려운 시기이고요. 또 실적 같은 경우도 2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부터는 YOY 증가율은 둔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적이 가장 뜨거운 시기는 2분기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8월부터는 여름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경기도 다소 뜨겁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쉬어가는 국면, 사람들이 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장을 막 빠르게 가동한다거나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경기도 조금 쉬어가고 실적도 이제 피크를 지나가고 정책도 여름 휴회 시즌이고 이렇게 소강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지금까지 본 시장과는 다르게 고공행진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완만하게 좀 재미없고 밋밋한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7월 달까지는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아서 올랐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는 또 미국 증시가 너무 고평가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입니다. 지금 S&P 500 기준으로 PER을 보시면 23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결코 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기도 또 이른 게 미국의 실적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거는 실적이 그만큼 받쳐줬을 때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는 건데요. 2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실적이 좋고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3, 4분기는 전년 대비로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2분기보다는 낮아지지만 실적 레벨 자체를 봤을 때 앱솔루트 가격을 봤을 때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실적 레벨을 봤을 때는 계속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고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3분기나 4분기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서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 그리고 과도하게 만약에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점, 전체적인 가격 자체가 YOY로 비교했을 때 증가율이 아닌 전체 가격 전체를 봤을 때는 올라오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당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최근 우리 주가가 조금 다소 상승 탄력이 줄어든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도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난 2016년 이래로 주식 보유 비중을 가장 낮췄다고 하는데, 자, 외국인들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 걸까요?
네, 한국이랑 이제 미국이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저희는 오히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을 만약 하시려면 미국은 크게 걱정 없이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은 좀 정책도 굉장히 세게 나오는 편이고 소비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도 높고 그리고 경기 정상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황이 다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그 경기가 미국만큼 세지도 않고 정책도 그렇게 강하게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률도 다른 국가 대비 선진국 대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기 정상화가 선진국 대비해서 느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경기 정상화를 대입해서 똑같이 주가 지수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좀 다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나타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중국의 영향도 받습니다. 한국은 신흥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 가장 큰 국가인 중국에 대한 매도가 나오면 한국도 같이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중국에 대한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수급이랑 규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빠져나오고 있고 그리고 규제, 특히 인터넷 기업,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한국 테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글로벌리. 근데 사실 거기까지 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거는 좀 우려를 크게 반영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의 센티먼트 차원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다르게 좀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 확산이 한국으로는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때는 좀 사자 이렇게 매수콜을 외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난번 또 제가 조 연구위원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앞으로 전략 어떤 게 좋을까요? 그때 비빔밥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종목 장세인 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전략 과연 있을지 안 그러면 계속 비빔밥 전략 가야 될지 진단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8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제 밴드를 3,200에서 3,320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좁죠. 그리고 상승 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종목 장세라는 얘긴데요. 지수로서 저희가 플레이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비빔밥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더 안전하게 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2022년 실적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격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22년까지 실적이 좋은 애들은 가격이 더 올라도 가격 정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실적이 좋은 애들은 안전하게 지금 담아도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를 보시면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헬스케어, 음식료 이 섹터 같은 경우는 2022년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저희는 순환매 차원에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주식들을 담자라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우리 시청자들이 조연주 연구위원을 왜 좋아하는 줄 알겠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8월 달 우리가 꼭 관심 가져야 될 대내외 변수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 당장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미국 고용지표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가장 관심사인 페드의 스탠스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만약 너무 좋게 나오게 되면 페드는 테이퍼링을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고용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강하게 이끌어갔던 미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우려로 또 시장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고용지표가 좋게 나와도 문제, 너무 안 좋게 나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지표에 대한 이슈가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으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너무 나쁘지도 않고 너무 좋지도 않게 그냥 기대하는 수준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의구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이번 이벤트를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9월 6일이면은 추가 실업수당이 끝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 끝나기 때문에 고용 지표는 조금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는 좀 나쁘지는 않고 테이퍼링은 그렇게 강하지 않게 그런 수준에서 발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8월달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의 조연주 연구위원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